그 두 분의 말을 믿을 만한 증거. A와 B? 네. A와 B 여러 가지 조사를 범죄 수사 수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2019년 8월 15일 김책항을 출발을 했답니다. 출발 당시는 19명, 지금 문제가 되는 2명 더하기 17명의 선장 포함한 17명의 일종의 선원들과 함께 출항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러시아, 북한 해역, 러시아 해역, 북한 해역, 또 대화태 해역 등등에서 어로 작업을 계속하다가 2019년 10월 말, 근데 날짜는 불상입니다. 근데 선장의 가혹행위가 그동안 지속됐었대요. 특히 이 사람들에게, 이번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게 A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A와 B. 그럼 A와 B에게 가혹행위가 계속되니까 불만이 쌓여오던 상황에서 날짜는 이제 미상입니다. 10월 말경 어느 날 밤에 A와 B가 또 다른 제3자인 이번에 내려오지 않은 C에게 제안을 했답니다. 선장을 죽이자. 돼지 잡듯이 하면 된다. 그래서 도끼 하나, 망치 2개 등등을 이제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한 개씩 나눠 가진 다음에 이제 A가 선수에서 근계 경무를 서던 선원 1명을 이제 망치로 살해하고 복귀를 하니까 이 두 사람에게, 두 사람도 놀래서, B와 C도 놀래서 얘기를 하다가 이왕 벌어진 일이니까 할 수 없다. A를 따르자. 이렇게 해서 선미에 있던 다른 선원 1명을 또 망치로 후두부를 가격해서 살해하고 사체를 바다에 유기하고, 그리고 이제 목표물인 선장을 찾아서 조타실로 갔답니다. 근데 선장은 당시에 누워서 쉬고 있었고 선장을 망치로 2차 가격을 했는데 공간이 좁아서 그랬는지 이게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선장이 일어나서 이제 다시 이제 선장이 몸을 일으키니까 B가 다시 2차 가격을 해서 살해 후에 해상에 유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살해 사실이 발각이 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들에게 나머지 동료 선임들이 위해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나머지 선원들도 모두 살해하기로 자기들이 여기서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C가 선창에서 이제 취침 중이던 다른 선원들을 근무 교대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불러냅니다. 2명씩 40분 간격으로. 근데 이제 40분 간격 사이에는 사체도 처리하고 바닥도 청소하고 등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선미의 한 사람, 선수의 한 사람, 선수의 A가 있고 선미의 B가 이렇게 있으면서 올라오는 선원들을 다시 이제 후두부 가격하는 방식으로 살해하고 다시 시체는 바다에 유기하고, 이 모든 작업이 해 뜨기 전에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16명을 살해한 이 3명이 범행에 사용된 흉기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다에 유기하고 일단 돌아가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자기들의 원래 출항지였던 김책항으로 돌아갔답니다. 근데 김책항 인근에서 아까 C가 이제 어획물을 몰래 팔기 위해서 먼저 하선해서 돌아다니다가 단속에 붙잡혔답니다. 그러니 이제 A와 B가 바로 배를 돌려서 도주했고 남하했다는 겁니다. 지금 법정에서 보고하신 겁니까? 그랬고 이제 우리 내 얘기를 보면 그게 이제 11월 2일. 뭔가 이제 선원 2명이 수상한 북어선을 납포를 했답니다. 오전 중에. 근데 이제 남하 과정에서 계속 우리 해군이 통제를 하려고 하니까 통제에 불응했고 또 도주하고 또 도주했다가 NNL 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도주를 여러 번 한 모양이에요. 경고 사격을 해도 또 계속 도주를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납포를 해서 보니 승선원이 2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해항으로 데려와서 검역도 하고 방역도 하고 의료 검진도 하고 이제 중앙합조팀이 신병을 인수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선박은 동해항으로 예인하고 금역하고 방역한 후에 해군 1함대사로 이동해 놓고요. 근데 북한 이 두 사람 승선원을 조사해 본 결과
아까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신변을 인수한 거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네네. 그 진행 절차는 이해했는데 이게 알려진 범위가 사진 보도를 통해서였는데 국정원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 건가요? 처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알려지는 것을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국정원이 자기들 입장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있던 중에 이게 문자가 언론에 포착이 되면서 오해가 많이 있을까봐 정확한 과정을 다 국민들께 알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고하러 왔다고 합니다. 저기 두 명이 아무리 뭐 순차적으로 불러냈다고 하더라도 16명을 죽였다라고 본인들이 어쨌든 실토를 했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토된 부분에 이미 배도 씻었고 흉기도 버렸고 어쨌든 간에 범죄의 흔적을 지웠을 텐데 어떻게 이거를 알게 됐느냐, 본인들이 그냥 처음부터 실토를 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과정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과정은 공개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공개를 못합니다. 듣고 저는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우리 군이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언론에 풀을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아까 안보나 군 관련된 부분이라고 아니,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을 조금이라도 안 해주시면은 언론에서 이게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 우리 군의 대응이 문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못하는데 조금 추상적으로라도 아니 이제 일단 납포를 한 것은 뭐 경계 상태에서 납포를 한 거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진실을 얘기 안 했던 부분을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다른 정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입수한 정보를 여기다 활용을 한 거죠. 근데 어떤 경로로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국방위에서 국방부 장관이 측에서 이 선원들을 작전하는 것을 확인했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걸 확인한 후에 작전을 벌였다라고 설명을 하셔가지고요. 군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국방부 장관께서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그 작전을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조만간 두 명을 이렇게 납부하기 위한 작전을 하는 걸 확인했고 10월 31일부터 그 얘기를 하셨으면은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못했던 건데, 예. 국정원은 저한테 그걸 꼭 보안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는데 국방부 장관님이 말씀하셨네요. 그럼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야, 저기까지만 할게요. 더 자세한 얘기를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예. 하여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두 명이 범죄자이고 도주자인 것을 알고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일부와 국정원의 의견이 차이가 있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거는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이 의사결정 과정을 전혀 모르는 분이고 관여도 안 돼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북송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귀북을 시키는데 관련됐던 실무 담당자인 걸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전혀 모르는 분이 뭔가 본인의 착오에 의해서 보낸 것일 것이다. 이 문제는 통일부와 국정원이 의견이 다를 쟁점이 하나도 없고 다를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납득이 잘 안 되는. 하여튼 저도 뭐 제가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저는 이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납득을 했는데 그 상세한 설명을 다 말씀드리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이 차이도 상세한 설명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기존의 말을 믿을 만한 증거 같은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와 B 여러 가지 조사를 범죄 수사 수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A와 B가 이 한국함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좀 신경을 소리가 될지 그거는 뭐 얘기 안 했습니다.
정보 공유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못하는 걸 양해해 주세요. 그 국정원 보고사항인지 모르겠는데 보고 체계상 그 JS에 있는 두 명이 MSC 본 관계자한테 문자로 보고를 일상적으로 해놨더라고요. 사진에 의하면 이게 국방부 장관을 통과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보고가 아니는지. 제가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여러 다각도로 물어봤는데 하여튼 보고를 하러 오신 분은 잘 설명을 못했어요. 통상 그렇게 일종의 보고를 늘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만 알지 제가 아니 NSC 차장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그렇게 말단 실무자에게 공개가 되냐. NSC 차장 번호는 그러면 대한민국 온 국민한테 공개되는 거냐. 어떻게 번호를 알았냐. 라고 얘기를 해도 그 관계가 하여튼 보고를 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다는 문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여튼 짐작되는 바는 있지만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이 범죄자 추방 과정에 북측이랑 의사소통 창구는 어디였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 북쪽의 창구는 통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한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통상 문제,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실수든 뭐든 내려온 남아한 사람들에 대해서 북송 조치를 하는 그런 통상적인 채널인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북측에서 이걸 범죄자가 내려갔으니 보내달라는 요청이 없었는데 우리가 알아서 돌려보내겠다라고 요청한 게 맞냐 이런 질의가 있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여기는 답변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인 것은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범죄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그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나 법리를 따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체도 없고 여러 가지 증거들은 이미 인멸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저는 의문이 된다고 생각하고 처벌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비순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범죄자를 비정치적 범죄자는 사실 망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근데 망명을 받아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위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적절한 이름이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그 한문점에서 오창석 남아할 때도 범죄를 저지르고 내려왔다는 보도가 됐었는데 이 사안과 이 사안은 어떻게 좀 분별해서 평가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창석 사건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보기에 상당히 잔인하고 생명을 경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저는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도 범죄의 유형과 규모와 잔인함과 재발 가능성 등등이 여러 가지 같이 가만히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목선 사건 때 어쨌든 우리 일반 주민이 찾아서 전화도 빌려주고 이래서 민간인과의 접촉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 분당국이 체포를 하든 납포를 하든 어쨌든 간에 신병 임기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과의 접촉할 수 있던 어떤 순간 내시 면이 있어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NLL 근처에서 우리 해군에 의해서 통제를 우리 해군이 통제를 하려고 했을 때 불응하고 도주하고 계속 쫓고 쫓기는 그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은 납포가 된 거니까 뭐 항구에 내려서 민간인들하고 조우를 하든지 그런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이 자해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 보고 있나요? 왜? 자기 돌려보내면 거기 가면 얼마나 처벌이 두렵겠어요. 안 가려고 협박하지 않았겠어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국정원의 답변이 아니라. 국정원 따로 뭐라고 생각해요? 네? 국정원 따로 보고는 그거를 지적을 보고는 아닌데 저는 제가 그 부분을 그냥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특별히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배는 목선이었나요? 배가 목선이었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어선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이제 밤에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캐치를 해서 해군이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내려온 상황이 오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선장과 여러 선원을 살해하기로 모의한 시점은 밤인데 10월 말인데 날짜는 미상이고요. 근데 이제 이 어선을 해군이 이제 조우해서 통제를 시도하려고 했던 그 시점은 11월 2일 오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밝은 가운데 내려와서 볼 수 있었다.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그건 뭐 각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이 배가 해군이 쫓아오니까 이제 NLL에서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또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인에 의한 남하들이 꽤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가는 척하고 가다가 또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몇 번이 계속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우고 납포를 한 것으로. 감사합니다. 증명 포인트 비교에서는 증명 확보하고 멀쩡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는데요. 제가 사진을 봤는데 사진은 뭐 북에서부터 갖고 온 사진 같지는 않고 아마 조사하는 과정에서 찍은 것 같은데 멀쩡해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온몸을 다 본 건 아니고 옷 밖으로 나온 부분만 봤으니까 옷 안에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런 거 보면 멀쩡해요. 근데 그 사진이 언제 찍었는지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나이대가 20대라고 하지만 현재 시절 나이는 22세, 23세. A가 22, A가 22, 주도적인 인물이 20A고,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보면은 종범이고, C는 약간 좀 종범이긴 한데, 뭐 약간의 가담자 비슷한? 왜냐면 직접 가격하거나 살해보다는 사람을 불러온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한 사람 같습니다. 어쨌든 C에 대해서는 지금 알 수 있는 게 없고, C는 북한에서 잡혀버렸으니까. 그리고 내려온 거는 A와 B만 내려왔으니까, A는 22세, B는 23세. 그 선장을 이렇게 조타시에서 직접 때린 것도 A가 한 거예요. A가 먼저 때렸고 첫 번째 가격으로 선장이 사망하지 않았나 봐요. 일어나니까 B가 2차 가격을 했다. 그렇게 보고를 그 받았어요. 순간이 이어지는 거. 이런 거죠. 금방이죠. 거의 뭐 몇 초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네.